없는 사람. 하나, 둘, 셋. 있으려나? 열려나? 하나, 둘. 저 뒤에 준다. 저도. 이제 끝이다잉. 하나, 둘, 셋. 이제 진짜 중3이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이를 한 살 먹는다는 게 별 생각 없죠? 그냥 나이를 먹는다는 것보다는 그냥 하기 싫다. 언제 끝나냐? 약간 이런 거 아닌가? (3월부터) 이제 시작이죠. 세분기. 수요일날 반편성인가? 상황에서 수요일날 LT 보나요? 화요일하고 수요일날. 잘 보세요. 한 30개씩은 맞아야. 선생님도 어머님들한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분도 어머님들한테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자, 이쪽에서 55페이지부터 볼까요? 복습을 한번 합시다. 대략적으로 조건부부터는 복습을 한 번만 합시다. P, A바 B다. 이게 뭔 뜻이에요? P를 어떻게 써? 뭐 분해? P, B분의 P, A 교집합 B의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에요. 선생님이 중국집에 가서 광어회를 먹을 확률인 거야. 이런 거. 근데 다 필요 없고요, 선생님. 이게 만약에 PA가 선생님이 중국집에 가든 횟집에를 가든 맥도날드를 가든 어딜 가든 강원회를 시킬 확률이 변하지 않고 계속 PA가 나온다면 이걸 뭐라고 해? 독립이라고 해. 이걸 독립사건이다. 그래서 독립사건의 정의는 A와 B의 교집합,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PA 곱하기 PB 요걸 만족하면 묻지도 따지던가 니네 독립이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A와 B는 서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P, A바 B 여집합 원래라면 이렇게 계산이 되겠지만 얘도 상관없이 뭐 나온다? PA가 나온다. PA. 여기가 이렇게 붙어 있어도 이렇게 붙어 있어도 이렇게 나오더라. B의 사건에 관계없이 PA가 나오든 PA의 여집합이 나오든 상관없이 나오더라. 요게 독립사건입니다. 또 다른 사건이 뭐 있었지? 배반. 배반은 뭐였지? 뭐라고? 배반. 배반 사건이 뭐였지? 배반. 선생님의 믿음을 배반한 너희들. 프린터가 프린트를 풀어오지 않거나 가지고 오지 않은 그 배반감. 배반 사건. 선생님의 기대를 배반한 그 배반 사건. 이거죠. 자, 나의 기대와 너희들의 숙제의 성취도가 제로인 거예요. 공유할 건덕지가 없다. 이러면
A 교비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빵인 걸 배반 사건이라고 하고 교집합이 P 곱하기 PB인 걸 독립 사건이라고 하고 그 외의 모든 사건들은 다 종속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종속 사건. 그래서 종속 사건은 중요한 게 아니야. 독립이냐 배반이냐 헷갈리면 안 돼. 배반 사건이냐 교집합이 0인 거 같이 일어날 확률이 0인 걸 배반 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헷갈리면 안 돼. 자, 그래서 이렇게 막 하다가 뭘 하냐? 독립이 나왔으니까 독립 시행 사건을 해요. 독립 시행 사건. 뭘로 구분한다 했지? 이거 독립 시행이다. 아니다. 기억해봐야 돼. 아, 이거 독립 시행 사건 문제네. 아니야. 이거 그냥 풀어야 되는 문제야. 뭘로 구분한다 했어? 번. 몇 번, n번, 5번, 6번 이런 얘기가 나오면 확률에서는 독립시행 사건으로 봅니다. 독립시행 n, c, r n번 중에 r번 나와. 누가?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 p가 몇 번? r번 1-p가 n-r번 나와. 뭐야? 다 왔어? 하면 안 돼. 23명인데 연락이 왔어. 이렇게 되더라. 주사위를 6번 던져. 1의 눈이 3번 나올 확률을 써봐라 라고 하면 어떻게 써야 돼? 6번 중에 3번 나와요. 누가? 1의 눈이 6분의 1의 세제곱. 그럼 나머지는 세제곱. 이렇게 쓰면 독립시행 확률에서 특정한 확률들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됐죠? 자, 해볼까요? 간단하진 않습니다. 문제들이. 몇 쪽에 몇 번 안 나오는 거 있었어요? 없으면 넘어가도 되고. 없으면 넘어가도 돼요. 없어. 끝. 에이, 똑똑이들. 자, 그러면 풍산자로 갑니다. 없으면 풍산자로 가요. 오늘 선생님 일단 좀 걱정돼서 그런 건데 쉬워서 질문을 안 하는 거지? 너희들 그 정규 수업 시간에 막 뭐 더 개념이나 블랙라벨 할 때는 질문 많이 하는 거지? 맞지? 그죠? 지금 이 교재가 너무 쉽고 물어볼 것이 없어서 그러는 거죠? 그죠? 아니, 잘한다고 하긴 하더라고 너희들이. 자, 그러면 확률 분포로 갑시다. 이건 또 좀 기억이 날랑말랑하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과제를 했을 테고 어제 아니면 그 외에 나머지 친구들은 안 했을 테고, 그죠? 그 외에 나머지 친구들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달랑말랑 할 텐데요. 우리는 저번 시간에 통계를 배웠어요. 확률과 통계에서 통계를 배웠어요. 얘가 뭐냐?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나 평균도 구할 거고 분산도 구할 거야.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야, 이 통계에서. 그럼 어떤 평균을 구하냐? 어떤 분산을 구하냐? 얘의 평균을 구해. 얘 이름이 뭐였지? X 말고
얘가 한국말로 뭐라고 하죠? 통계에서 라지 X를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라지 X를 한국말로 확률 변수다. 어떤 확률 변수다? 아까 방금 한 것처럼 주사위를 6번을 땡겼을 때 1의 눈이 나오는 확률을 찾았으면 이제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다. 횟수를. 그러면 우리 확률 변수 X가 몇부터 몇까지 나올까? 주사위를 6번을 던졌어. 1의 눈이 최소 몇 번 나와, 얘들아? 적어도 빵 번에 최대 6번까지 나오겠지. 그런 것들을 나올 수 있는 가지수, 경우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고 그 X들의 평균과 분산 이런 것들을 구할 거야. 그래서 이제 영어로 확률 변수 X의 평균을 이렇게 썼어요. 이가 무슨 뜻이었죠? 영어로 E라고 합니다. EX라고 하면 평균. 그 다음에 분산은 V였죠. 분산이어서 분산. 그리고 이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게 표준 편차였어요. 그러면 한 명만 불러볼까? 지유, 오지유 안 왔죠? 없으니까 내가 얘기해. 자, 분산의 뜻이 뭐였어? 분산. 수진아, 분산이 뭐야? 딱 내가 적어놨었어. 니네 딱 적었어 거기다가. 뭐라고? 평균에서 떨어진 거리. 그 평균에서 떨어진 거리를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했는데? 편차. 그렇죠. 편차. 그 평균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들의 평균이 분산. 얼마큼 떨어져 있느냐? 얘 각각의 떨어져 있는 거리를 나타내는 게 편차. 그것들을 싹 모아서 평균 낸 게 분산. 그래서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왜 제곱을 하나요? 음수도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할 때만 제곱하잖아. 그죠? 그 제곱하는 이유가 음수를 없애기 위해서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 분산인데, 선생님, 편차 제곱의 평균을 일일이 하나씩 편차를 구해서 평균을 구하고 편차를 구해서 제곱을 하고 그거를 평균을 구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 하나 있었어. 뭐였죠? 재평 편제. 재평 빼기 평제. 이것이 영어로 뭐라고 했지? 재평이 뭐였어? 뭐의 줄임말이었어? 제곱의 평균. 어떤 제곱? 확률 변수 X의 제곱. 변수들을 제곱한 거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것이 재평 평제 편차 제곱 평균 분산이더라. 이 분산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모르지. 분산이 작아야 좋은 거고 크면 나쁜 거였어. 분산이 작은 학교 또는 표준 편차가 작은 학교가 그 뭐시기야? 좋은 고등학교, 열심히 하는 고등학교. 표준 편차가 큰 학교가 공부 안 하는 학교. 대체적으로 하는 녀석들만 공부하는 학교인 거죠. 올해 외대부고가 서울대를 몇 명 보낼게? 48? 맞아요? 60이었던 것 같은데? 60이요? 60이야. 60. 많이 가긴 하지. 많이 가긴 하죠. 여러분들이 갈 학교들 아닙니까? 외대부고 또 어디 있어? 우리 요새 많이 가는 데가 상산고,
북일보가 없네. 아이쿠 아이쿠. 뭐 외고도 많이 가니까 요새. 우리가 갈 만한 외고들이 많이 가는 외고들이 많이 없네. 우리 이번에 홍천이 14인가? 14? 서울대 14명인가요? 홍천이? 14인가 12인가? 그럼 뭐 간당간당하죠. 뭐 낙생이랑 거의 비슷하죠. 근데 다 정신. 어? 그러니까 여기 낙생 같은 경우에 여기 분당에서 좀 유명한 학교잖아요. 일반고인데 비평준도 아니고 그냥 뺑뺑이로 돌려서 니네들처럼 가는데 수시 한 명. 그러니까 전교 1등만 갔다는 얘기겠죠? 전교 1등. 전교 1등 한 명 가고 17명 정시 파이터들 막. 그래서 갔겠죠. 여기에는 못 들었지만 홍천 뭐 거의 홍천도 이제 거의 전국급 아닌가? 두 자릿수 서울대를 보내는 일반고가 없어요. 전국에 많이 없습니다. 우리 두레인이 있잖아. 수지도 있고, 홍천도 있고, 풍덕도 있고, 요새 막 떠오르는 신봉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성덕도 있고, 다 좋습니다. 근데 갈수록 특목고의 입시 결과들이 입결이 좀 좋아질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해서 입시 편제가 5등급 체제로 바뀌면서 미리 좀 이제 좀 진지하게 준비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기간은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작년에 정평중학교 여학생 하나가 선생님이랑 이제 마지막 분기에 만났어. 마지막 분기에 이 친구가 여름방학 때부터 만난 거지. 선생님이랑 여름방학 때부터 11월 말까지 공부하는데 언니가 외대부고야. 얘는 미적분반이었어. 그러니까 막 선행이 막 그렇게 빠른 친구는 아니었는데 2학년 때 언니가 이제 외대부고를 가서 나도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2학년 때 했다가 2학년 때 이제 JFP에서 입시 준비를 하다가 이게 학업과 학교 생활과 학원 생활을 같이 하기가 좀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어. 멈췄어. 나 그냥 안 갈래 하다가 여름방학 때 3월 여름방학 때 3학년 여름방학 때 갑자기 또 불타올라서 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창 함수에 연속하고 있을 때 개빡셀 때인데 갑자기 그거 하겠다고 해서 야 힘들지 않겠어 했는데 해보겠대. 근데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 숙제도 안 해오고 그러더니 됐어요. 돼서 갔어요. 돼서 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 마지막 면접 때 여러분들 이제 자사고 막 면접 외대부고 상상고 뭐 외고 이런 애들 면접할 때 한 번씩 선생님도 들어가서 어떻게 면접하는지 이렇게 들어주기도 하고 면접관처럼 굉장히 뚱한 표정으로 좀 째려보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되게 잘하더라. 잘해. 준비해서 가 얘들아. 준비해봐. 아직 비가 없다면 비가 있다면 선행에 집중해봐. 비가 있다면 선행에 집중하시고. 자, 됐어. 미래 서울대생들과 수업할 선생님은 굉장히 벅찹니다. 기대가 커요 여러분들한테. 학원에서 여러분들한테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이 MP 레벨의 친구들을 심지어 방학 동안에 확률과 통계를 공부시키는 선생님을 선정했을 때 내가 됐다. 그래서 굉장히 선생님도 부담감을 좀 느끼고 되게 이 아이들과 좋은 얘기 많이 하면서 학문적인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런 이야기 많이 해야지 라고 했는데 사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할 것들이 많고 보자. 어쨌든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분산이 작으면 좋아.
이걸 수학에선 고르다라고 얘기하고 분산이 커 그러면 고르지 덜 고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A반과 B반 중에 누가 더 성적이 더 고르냐 라는 말은 A반과 B반 중에 분산이 누가 더 작냐 라고 물어보는 거랑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분산까지 구했어. 너희들 막 표정이 안 좋아지면서 분산까지 어떻게 구했고 그럼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뭐 했어? 우리 담임선생님이 얘기해줬지. 이제 수행평가 1점씩 깎아가지고 우리 반 평균도 1점씩 다 깎고 우리 담임선생님은 교감승진하고 했었던 기억나죠? 그래서 확률 변수 x에다가 똑같은 값을 곱하거나 더하거나 빼면 그만큼 우리 평균도 똑같이 곱해지고 빼지고 더해지고 나누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확률 변수 x에다 a배를 하고 b를 더하면 원래 있던 평균이 a만큼 곱해지고 b만큼 더해져요. 확률은 명확하게 올라가. 우리 분산은 더해지는 건 의미가 없고요. 왜냐면 똑같이 올라가니까 거리가 줄어들지 않고 곱해진 값에 원래 있던 분산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이렇게 올라갔어요. 까지가 저번 시간에 했었던 내용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심화 버전이 요렇게 해봤더니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자, 주사위를 6번 던졌고요. 3의 배수가 나오는 6번은 좀 너무 많고 3번만 던질까? 주사위에 3번 던졌고 3의 배수가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우리 이 확률 변수는 3번도 많다. 3의 배수가 빵번 나오거나 한 번, 2번, 3번까지 나올 수 있어. 빵번. 그러면 이때 확률을 뭐라고 쓰죠? 3, C, 0. 3의 배수가 몇이냐? 36. 나올 확률이 3분의 1. 3분의 1이 빵번. 그럼 3분의 2가 3번. 3C1, 3분의 1이 한 번, 3분의 2가 2번. 3번 중에 2번, 한 번, 3번 중에 3번, 3분의 1이 3번. 이렇게 쓰는 걸 뭐라고 해요? 확률 분포 표라고 해요. 이걸 그걸 얘기 안 했냐? 이렇게 셀 수 있는 확률 변수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미안해. 그리고 이렇게 확률이 계산되는 이런 식들을 확률 무슨 함수? 질량 함수라고 해요. 왜 말이 이렇게 어렵게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확률 질량 함수. 그래서 요 질량 함수들은 NCR 이런 거죠. 3CR 3분의 1의 R제곱 3분의 2의 3-R제곱 요 식을 확률 질량 함수다 라고 얘기하고 계산 한 번만 해볼게요. 그래도 27분에 잠오니까 이번에 잘못 줬어. 뭐가? 이번 주 3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5. 이렇게 여기는 27분의 몇이겠어? 8. 여긴 27분의 4, 3, 12. 여기는 27분의 몇이겠어? 6. 여기는 27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다 더하면 27 나오네. 27 나오네. 이렇게 돼. 이렇게 되면 선생님 평균 어떻게 구합니까? 얘랑 곱해요. 그래서 더합니다. 그러면 우리 확률 변수 x는 27분의 12 3 뭐요? 27 1 넣어.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내가 주사위를 3번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그래도 몇 번은 나오겠어. 한 번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는 거죠. 한 번 정도 기대할 수 있어. 자, 우리 분산은 어떻게 구했죠? 여기다가 0, 1, 4, 9 x를 제곱한 것들의 평균을 구해요. 그럼 27분의 0, 12, 24, 9
그러면 9 3분의 5 얘가 제편 평제 3분의 2 그래서 우리 분산이 3분의 2가 되는 거고 표준 편차가 뭐 3분의 루트 6 이으면 되겠네.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나 이제 평균도 구했고 나 분산도 구했고 이제 나 이제 문제 풀로 가보려고 했더니 갑자기 문제에서 야 주사위 3번 너무 적고 주사위를 나 3,000번 던질 거야. 그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3의 배수가 나오는 횟수를 확률에서 x라고 하면 뿅뿅뿅 가서 몇 번까지 최대 3,000번까지 3,000번까지면 뭐 거의 그러면 도박의 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중독자죠. 어쨌든 이렇게 되면 평균을 구하기가 어때? 힘들어요. 평균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저 표를 완성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때 나온 게 뭐다? 그때 나온 게 얘들아. 그때 나온 게 얘야. B니까 뭐야? 분포. 이항분포. 이항분포는 n, p로 써요. n, p. n이 던진 횟수 3,000번. p가 3의 배수가 나온 확률 변수 x의 확률 3분의 1. 요렇게 써버리면 일어나. 팔짱 풀어. 펜 잡아. 요걸 가지고 뭘 구할 수 있어 얘들아? 평균 기억나요? NP 1000 평균이고요. NPQ Q가 뭐였어 얘들아? 1-P 3분의 1의 반대. 그러면 3000 3분의 1 3분의 2까지 하면 요게 분산 바로 구할 수 있죠. 이렇게 분산. 그래서 NP NPQ 이항분포. 다만 이 이항분포는 언제만? 독립시행일 때만 씁니다. 독립시행일 때만. 독립시행인 확률에서 주사위 같은 거 던지거나 동전 같은 거 던질 때만 써요. 자, 오답 한번 해볼까요? 뭐 오답이 거의 없었을 거야. 이게 RPM이 좀 쉬우면은 기출 문제를 좀 가져와 볼까? 수능 기출 문제들 말고 풀만한 것도 있잖아. 쉬운 4점, 어삼시사 같은 거 있잖아. 어려운 3점, 쉬운 4점 이런 애들. 다음 시간에 한번 좀 챙겨볼게요. 짠! 오답! 없어? 똑똑이들 없지? 이 똑똑이들 야 오늘 그럼 끝나. 오늘 확률과 통계가 끝나. 오늘 끝나는데? 오케이 갑시다. 그러면 우리는 102 쪽으로 갈 거예요. 중간에 하나 비워놨었잖아, 그지? 애기 쪽에. 셀 수 있는 게 있었다면 셀 수 없는 것도 있어. 셀 수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의 화요일 날과 수요일 날 보는 레벨 테스트 단편성 LT 성적을 조사한다고 해보자. 이건 쉽죠. 얼추 최소 몇 점부터 있을까? 한 9점? 9점? 30문제인데? 10개가 아니야. 니네보다 LT 말고 반편성 LT는 그래도 응용 10, 개념 20개일 텐데
어쨌든 이렇게 점수들이 하나가 딱딱딱딱 꽂혀 있으면 우리가 셀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키를 확률 변수라고 하겠다. 그럼 여기 쟀더니 얘는 한 174.334576542134야. 무한으로 가겠지. 정확히 안 되니까. 뭐 선생님 키도 한 184.723547242233 뭐 이런 거겠지. 그러면 이거를 일일이 표에다가 쓰기가 어때? 개빡세. 그래서 넉넉하게 야 170부터 180 사이 들어와. 또 180부터 190 사이 들어와. 190부터 한 190부터는 흔치 않으니까 한 230까지 들어와. 이렇게 범위를 정해서 확률 변수 평균을 구하는 걸 연속 확률 변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죠. 시간도 마찬가지죠. 시간. 야 10시 반부터 10시 40분까지 오는 애들 몇 명인지 세봐. 근데 만약에 10시 30분에 들어오는 애 10시 31분 34초 몇 소수점으로 쭉쭉 나오니까 이런 것들도 힘들고 뭐 몸무게, 시간, 거리, 길이 이런 것들은 표를 만들어서 각각의 확률 변수 x를 조사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야 범위로 하겠다 나는 몇부터 몇까지 이런 애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고 우리 그냥 편하게 셀 수 없는 애들을 그냥 연속 확률 변수다라고 이야기합시다. 연속 확률 변수다. 아 지금 오랜만에 공부를 해서 좀 걱정이네.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이제. 좀 걱정이네요. 자 연속 확률 변수가 있고 확률을 그럼 계산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야 내 키가 우리 반 애들 중에 키가 170 이상 180 이하가 되는 애들의 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그 아이들 걔네들의 확률은 어떻게 돼? 우리 반에서 이럴 때 그 확률을 계산하는 식을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을 계산하는 식을 확률 밀도 함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밀도 함수. 그러니까 이산 확률 변수는 셀 수 있는 거, 연속 확률 변수는 셀 수 없는 거. 확률 뭐였지? 얘 짝꿍이? 확률 질량 함수는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을 계산하는 거였고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계산 식은 확률 밀도 함수가 됩니다. 확률 밀도 함수가. 그래서 이런 거예요. 확률 밀도 함수는 막 이렇게 생겼대.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 확률 변수 x가 최소 알파부터 베타까지일 때 요렇게 둘러싸인 식에서 요 그래프의 식을 확률 밀도 함수다라고 얘기하고 알파부터 베타까지 해서 요 전체 둘러싸인 넓이가 1인 거예요. 요 넓이가. 근데 우리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170부터 180 사이. 그러면 170, 180일 때의 확률은 요만큼의 넓이를 계산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빡치죠? 아니 지금 이 그래프는 언뜻 봐도 뭔가 합성되어 있는 함수야. 초월 함수가 합성되어 있어. 근데 아니 곡선의 넓이는 내가 얼핏 듣기로 적분할 때 배운다고 들었는데 우리 반에 지금 공투 프리미어도 있고 대수 프리미어도 있고 미적 프리미어도 있고 미적 투 프리미어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선생님은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적분 실력은 얼추 비슷할 거라고 봐요. 대수 배우는 친구나 미적분 배운 친구나 적분, 정적분 문제 푸는 거 얼추 비슷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어려우니까. 그래서 뺐어. 곡선의 넓이를 구하는 시간 뺐어.
뺐어. 그래서 이렇게 막 나와. 이렇게 나올 때 우리는 이런 것만 푸는 거야. 직선으로 둘러싸인 애만 풀어요. 직선으로 둘러싸인 애만 풀어. 왜? 아니 기껏 확률과 통계는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미적분까지 하고 오려고 하면 너무 돌아와야 되잖아.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들에서 확률과 통계에서 나오는 확률 질량 함수들은 모조리 다 직선입니다. 모조리 다. 그럼 봐봐 얘들아. 이제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1이니까 요거 둘러싸인 넓이가 몇이야? 1이야. 그럼 여기에 1이 있고 여기에 1.5가 있다면 요만큼의 넓이가 확률 변수 x가 1부터 1.5가 될 수 있는 확률인 거예요. 됐지? 근데 이런 상수함수까지는 좀 너무 심했고 보통은 이렇게 나와요.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 여기가 무조건 몇이다? 1이다. 1이다. 넓이가 1이다. 그러면 이건 되나? 확률 밀도 함수가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생겼어. 여기 알파부터 베타까지. 요 넓이가 1이 나오긴 해. 그 의문은 요 확률 변수 x의 알파 범위가 음수가 될 수 있느냐야. 될 수 있나? 될 수 있죠. 될 수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요 x 확률 변수 x의 범위는 뒤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다만 얘는 될 수 있나?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그러면 요 넓이와 요 넓이를 합쳐서 1이 만들어질 수 있나를 본다면 이게 확률은 음수가 되면 안 되잖아, 그지? 넓이 개념에서는 얘가 삼각형의 넓이니까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때 확률 변수들의 y 값들, 이 값들이 음수를 가지기 때문에 요 녀석의 넓이는 양수지만 이 값은 수학에서 음수라고 봐요. 여기는 양수. 그래서 그냥 편하게 x축 아래에서 그려지는 녀석들은 확률을 계산할 때 음수의 값이 나오니까 확률이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서 요건 없습니다. 요건 안 돼요. x축 아래로 내려오는 그래프들은 없어요. 확률 변수에서. 밀도 함수에서. 이게 왜 안 돼요는 저희 가서 거기 미적분 가서 다시 한번 배웁니다. 미적분에서 배우잖아요. 아니 여러분 미적분 배운 친구들 이거 그래서 0 되는 값으로 잘랐을 때 요만큼 값만큼 어떻게 하냐? 감소하는 거 아니냐? 줄어드니까 요 넓이만큼. 그리고 요 넓이만큼 증가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아니. 미적분 솜? 미투나 미적이나 뭐 있어? 성표 선생님 반이 다 그거 아니야? 미적 아니야? 서연아, 너 지금 뭐 배우냐? 건우야, 건우 어디 있어? 너 뭐 배우냐 지금? 대수. 예서도 대수인가? 미적이지. 그래. 다 배웠잖아. 아니 대수 배운 친구들은 밑으로 떨어지면 음수야. 위에 올라오면 양수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미적 이상 배운 친구들은 요만큼 x축 아래에서 둘러싸였으니까 요 넓이만큼 감소해. x축 위로 둘러싸인 그 넓이만큼 증가해. 도함수가 음수면 감소하고 도함수가 양수면 증가한다. 뭐 이런 것들 배웠죠. 요렇게 돼. 그래서 우리는 확률과 통계 시간에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x축 아래로 나와 있는 그래프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행히도 문제에
x축 아래에서 그려진 그래프는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x값이 음수인 건 나와요. x값이 음수인 건 나옵니다. 그래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1이면 1이 돼야 돼. 무조건 1이 돼요. 무조건 1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옆에 보면요. 이거 기억나요, 얘들아? 시간, 도수, 상대 도수가 뭐지?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건데, 얘들아. 상대 도수. 1 기준 100을 기준으로 요거요. 전체 도수에서 이제 15명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이제 수치화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 그래서 보면 이거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조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 반의 키를 분포를 조사해서 만약에 우리 반 키가 가장 작은 애가 한 100cm 정도 되겠죠. 100부터 한 120, 120부터 140, 140부터 160 이렇게 지었을 때 방금 얘기한 것처럼 100부터 120은 없을 거 아니야? 선생님 딸이 지금 104인데 104 정도 되는데 요만 하면 요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지트학원 전체로 하면 100 또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표본이 많아질수록 이 각 칸에 들어있는 도수들의 계급들의 자료들이 많아지겠지. 그 자료들을 조사해서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기가 막히게 이런 모양이 된대. 약간 어쨌든 이렇게 약간 아무튼 이렇게 된대. 이걸 더 많이 지금 여기 지트 말고 저기 수학의 아침도 오라고 하고 야 파이만도 와서 조사하라고 하고 뭐 루트 m도 와서 조사하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얘가 이렇게 바뀝니다. 더 좀 이쁘게 바뀌어요. 얘를 무슨 모양처럼 생겼어? 맞춰봐. 이거 무슨 모양이야? 볼록. 2차 함수. 아니, 이거 맞춰봐. 정규 이거 무슨 모양이라고 해? 산 건더 곡선 곡선. 무슨 모양? 이거 볼록 곡선 이게 뭐지? 종 모양이라고 합니다. 수학에서. 수학에서 땡. 뭐 이게 딸랑딸랑 흔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렇게 딸랑딸랑 흔들 수 있는 종 모양이라고 해요. 확률 밀도 함수에서 자료들이 많아져 하면 이 확률 밀도 함수가 예전에는 막 이렇게 모양이 안 예쁘고 각지게 나오던 녀석이 이렇게 부드럽게 종 모양으로 나와요. 확률 밀도 함수. 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녀석을 가지고 문제를 풉니다. 이게 사정이에요. 수능에서. 이게 사정. 요런 직선들이 있었죠. 아까 우리 이렇게 봤던. 너희들이 좋아했던 막 이런 거 있지. 이런 게 3점. 이것도 한 문제 나오고 이건 두 문제 나와. 이건 두 문제 나와. 선생님 이제 걱정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선생님 저 곡선 없다며. 야 네가 곡선 없다 했잖아. 그래서 계산을 다 해줍니다. 문제에서. 야 거기부터 거기까지 몇 시야? 거기서 거기까지 몇 시야?를 계산을 다 해줘요. 걱정 없이 가면 됩니다. 자 정리 한 번만 하고 가자. 이제 끝났어. 통계 끝. 통계 끝이야. 그래서 이제 선생님의 단점은 쉽게 가르치는데 대신 애들도 이제 쉽게 배워가지고 문제를 잘 못 풀어요. 성적이 그렇게 잘 안 나와. 좀 아쉽긴 하죠. 어쨌든 배우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확률 밀도 함수를 쓰는 게 연속 확률 변수야. 얘네들은 셀 수가 없어. 막 세기가 좀 너무 빡세니까 범위로 결정해서 문제를 풀겠다. 그래서 그 확률 밀도 함수는 보통은 그래프의 식을 가져. 함수 그래프의 식을 갖고 확률 변수 x의 범위에서 그 그래프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1을 만족시킵니다. 1을 만족시키고 표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딸랑딸랑 종 모양의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를 갖는다. 자, 해보자.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kx야. 얘들아 kx.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선생님 fx가 kx라면 저는 np반이니까 k가 양수일 때, k가 음수일 때, k가 0일 때 다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다 해봐야 돼. 근데 우리 확률 변수 x 얘가 라지 x가 같은 거니까 우리 범위가 0부터 10까지예요. 그럼 얘 탈락이지. 얘 탈락. 얘 돼 안 돼? 안 된다 이제. 확률 밀도 함수가 x축 밑으로 내려와서 확률을 계산하는 거 없어. 확률이 음수 나와서. 0은 둘러싸인 동이 나오냐? 수학에서 선의 넓이는 무조건 0이에요. 두껍게 그리든 좁게 그리든. 이거 없어. 무조건 이거죠. 무조건 이거. K는 양수일 때만 씁니다. 매번 그러는 건 아니고 문제마다 조금씩 달라요. X축 위에서 1사분면과 2사분면에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나와야 돼. 자 이때 그럼 다 했어. 상수 K 값을 구하네. 그러면 요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몇? 1이 돼야 된다니까. 1. 그러면 10 곱하기 10K 곱하기 2분의 1이 1 나와야 돼. K는 50분의 1. 야 이게 3점이라니까 수능에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여기까지 애들이 못 와. 확률 밀도 함수를 몰라 애들이. 무슨 말이야 밀도 함수가. 그래서 이거 3점 주는 거야.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 좀 더 받고 싶은데 그러면 여기야 이제. 불수능이다. 그럼 이제 여기 요 넓이 구하는 게 이제 불수능이 되는 거죠. 불수능이다. 그럼 얘들아 요 넓이는 어떻게 구해? 1에서 요 삼각형을 빼든 아니면 이거 사다리꼴 넓이 구하면 되잖아. 그치? 안 구해도 되지. 안 구해도 되지. 알았어 구할게. 여기 몇? 5. 여기 높이 몇이냐? K가 50분의 1이었어? 그럼 여기는 10분의 1? 그럼 넓이는? 여기 넓이 몇이야? 4분의 1? 그럼 여기 넓이는? 4분의 3. 그럼 이렇게 풀면 돼. 자, 3부터 7까지 이러면 이제 완전 역대급 불승이 돼버리는 거죠. 자, 이제 몇부터? 3부터 7까지 요 넓이를 구해라. 구할 수 있겠죠? 불수능이니까 너희가 풀면 되지. 이때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 3 집어넣어서 50분의 3 7 집어넣어서 50분의 7 곱하기 높이 3에서 7까지 4 곱하기 2분의 1 요게 확률 변수 x가 3부터 7까지의 확률인 거예요. 됐나요? 자 5보다 작거나 같은 거 이거 아까 넓이 몇이었지 이게? 4분의 1이었나? 표현값 4분의 1이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릴 수 있겠죠? 자 아니야 얘들아 이거 좀 어려운데 해볼래? 유제 8번 그 직선을 그리고 앉았네 또. 맞아 직선 그려야죠. 나와. 뭐시가 이렇게 오래 걸려? 이거 쉬운 거 아니야? 아닌가? fx가 x에 관한 함수인데 k 상수가 나오면
나오는데 그럼 얘를 뭐라고 무슨 함수? 상수 함수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x의 범위가 0부터 12까지니까 우리 상수 함수 k는 양수여야 되겠다. 그래서 요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1 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 k는 12분의 1이요.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럼 3부터 6까지 요 넓이는 3 곱하기 12분의 1이니까 4분의 1. 4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이면 여기가 8이니까 8 곱하기 12분의 1이니까 3분의 2. 그리고 4보다 작거나 같은 녀석이면 4 곱하기 12분의 1이니까 3분의 1.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차곡차곡. 이제 이런 게 나와. 사실 선생님이 얘기했던 3점짜리는 요겁니다. 수능 3점은 요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래프 그릴 수 있나요? 좀 어렵긴 한데 한 번만 그려보자. 0부터 1이고 1부터 2까지니까 지금 확률 변수 x가 1사분면에서만 그려져요. 1사분면에서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1을 기준으로 kx 양수 나와야 될 거예요. 1 집어넣으면 k 나오고 2 집어넣으면 0 나오니까 2 집어넣었을 때 0. 우리 그렇게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1 넣었을 때 1 나오고 1에서 연속이잖아요. 미분 가능합니까? 미분 불가능하다 그래서 좌미분 계수랑 나도 하고 싶다 미적분. 공수업만 하니까 지금 미쳐버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정식 너무 어려워. 나도 어려운데 우리 반 애들은 얼마나 어렵겠어. 막 표정이 막 이렇게 써 있어. 막 맨날. 근데 시험은 봐야 되니까 막 어려운 것들 애들이 못하는 것들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막 여러 가지 방정식,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뭐 이런 거. 그래서 어제 하도 지루해가지고 애들이랑 2차 함수 문제 풀면서 미적분을 설명했어. 얘들아 미분이 뭐냐는 말이야. 막. 우리 애들 전혀 관심이 없어. 대신에 1학년들은 그 풋풋함이 있죠. 선생님이 막 뭐라고 하면 공부 안 해놓고 막 숙제 안 해서 뭐라고 하면 막 눈물이 글썽글썽해 막. 그리고 야 너 나와. 그래서 데리고 나가다 그리고 우리 애들 막 남아있는 애들 니네는 막 떠들고 있잖아. 우리 애들 막 문제도 안 풀어. 문제도 안 풀고 근데 긴장해가지고 얼음하고 있어. 얼음 이렇게. 근데 대신에 단점은 만약에 이제 선생님이 저번 시간처럼 담임 선생님 얘기를 해줬다. 수업 끝낼 수가 없어. 막 질문, 막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막 계속해. 이야기를 최소한 막 더 끌어가려고 막. 이야기 해주면 너무 좋아해. 그래서 이야기를 못 끝내게 막. 자, 요렇게 생겼어. K값 구하래. 자, 넓이 구하자. 여기가 2고요. 1 넣었을 때 값이 K거든요. 그러면 2 곱하기 K 곱하기 2분의 1이 1 나와야 돼요. 요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1 나와야 되니까. 그럼 K가 몇이었던 거야? 1이었던 거야. K가 1. 그러면 0부터 2분의 1까지면 요 삼각형의 넓이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 그럼 2분의 1 집어넣으면 K가 1인 거니까 여기가 2분의 1인가 맞나? 그럼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8분의 1이네. 여기 넓이 8분의 1. 그럼 확률도 8분의 1이요. 선생님 그럼 2분의 1부터 2까지는 누굽니까? 그렇죠. 여기 전체 넓이가 1이니까 8분의 7이죠. 됐나요? 좋습니다. 얘들아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지. 좋아요. 넘겨볼게요. 그럼 이제 너희들은 똑똑이들이니까 이런 생각을 가져. 선생님 잠시만요. 왜 자꾸 통계 파트인데 왜 확률만 구하고 앉아 있습니까?
우리 뭐하러 왔지? 통계에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러 왔는데 왜 그 얘기를 안 하나요? 이제 하러 갈 겁니다. 위화감을 느꼈던 친구들은 이제 하시면 돼요. 여기서 풀만한 게 뭐 있나? 없네. 자 그러면 봐봐. 이한 분포가 연속 확률 변수의 짝꿍이 누구야? 반대말. 연속의 반대말. 이산. 아이, 연속 확률 변수의 반대말이 이산 확률 변수야. 확률 밀도 함수의 반대말이 확률 질량 함수야. 그럼 우리 뭐 했지? 분포였지. 이항 분포 있었지. 이항 분포의 반대말이 뭐였어? 이항 분포니까 정규 분포. 똑 떨어지죠? 연속, 이산, 질량, 밀도, 이항, 정규. 똑 떨어지죠? 뭔가 연관성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걸로 정규 분포로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러 갈 거예요. 평균과. 자, 몇 페이지냐면 119페이지입니다. 이게 무슨 모양? 얘들아 이거 어디서 배웠어? 이거 구분구조법 아니야? 미적분? 징그러. 이거 뭐 직사각형의 넓이들 이거 잘게 쪼개면은 그게 곡선의 넓이랑 한없이 가까워진다에 그거야. 어쨌든 이걸 잘게 쪼개면 잘게 쪼개서 이렇게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고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이 곡선에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의 합과 거의 일치합니다. 가 미적분 적분의 개념이긴 하거든. 어쨌든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게 이거야. 모으고 범위를 늘려서 범위들을 쪼개고 더 잘게. 아까는 100부터 120cm를 쪼갰으면 100부터 105, 105부터 110 이렇게 잘게 이 범위들을 더 잘게 쪼개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도수를 조사해서 그려보니까 이런 모양들이 되더라요. 이런 모양들. 그리고 이런 모양들을 뭐라고 한다? 종모양이라고 한다. 종모양.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정규 그러니까 밀도 함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들의 모양은 다 이렇게 생겼어. 다 이렇게. 근데 얘네들이 조건이 있어. 해볼게요. 봐봐. 우리 이항 분포 언제만 썼지? 독립시행이고 또 조건이 하나 더 있었어. 굳이 이항 분포를 쓰는 이유가 뭐였지? 너무 많이 하니까 3000배 같은 거 할 때 3000배 할 때 이런 거 너무 힘들잖아. 그죠? 이럴 때 했었어. 얘도 뭐냐? 정규 분포인데 자, 이 함수의 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건 사실 그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저 미적분 2나 가서 도함수 활용 2까지는 가야 증감표 그리고 막 극한 조사하고 막 대칭성 조사해서 그리면 간신히 그려지긴 해요. 우리는 그걸 몰라. 몰라도 돼. 얘만 알면 돼.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들이 있어. 다시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는 거지. 독립 시행을 하는 거고 이항 분포가 스님이 절하는 것처럼 한 3000배씩 해버려 막 절을 막 대웅전에서. 그럼 너무 힘들 거 아니야 스님이. 이럴 때 이항 분포를 쓰는구나. 그러면 정규 분포를 따른다. 누가? 확률 변수 x가. 왜 따르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왜 그런지 나도 모릅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얘기하면 이 확률 변수 x에 누가? 이 확률 변수 x에 누가? 걔
확률 변수 얘가 정규 분포를 따는데 우리 그동안 뭐 배웠어? 그래프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 한국말로 방금 했잖아. 확률 밀도 함수가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종 모양처럼 생겼다가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의미가 다시 확률 변수 x가 얘들아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이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의 모양이 무슨 모양이다? 종 모양이다를 유식하게 선생님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됐어요?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생긴 애들을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렵나? 이게 말이 좀 어려워. 뒤쪽 가면 좀 더 어렵긴 하거든요. 말이 좀 더 어렵긴 한데 어쨌든 자 됐어. 이제 머릿속에 정규 분포를 따른다 무슨 모양? 종 모양. 종 모양은 곡선이니까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 없어? 적분해야 돼. 저 어려운 거를. 그래서 넓이를 계산을 해줄 건데 먼저 정규 분포를 따르는 너희들이 지금 의문을 갖고 있는 이 종 모양의 그래프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잘 그렸죠? 자 이렇게 얘는 딱 봐도 뭐가 보여? 뭐가 보여? 대칭성이 보여. 대칭성이 보이는. 저 대칭성이 보이는구나. 좌우 반전이 있어. 얘는 대칭성을 가져. 그럼 생각해봐야 돼. 이 선의 이름이 뭘까? x는 옳지 m이야. m 평균에 대해서 대칭. 이해됐어? 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들,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는 종 모양의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를 갖는데 이 밀도 함수들의 그래프가 정규 분포를 따르면 가운데 평균에 대해서 대칭인 종 모양을 가져. 그러니까 이런 건 없다고. 이런 건 없어. 무조건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게 그려야 돼. 뭐이면? 정규 분포를 따르면. 자, 하나 더. 선생님, 그럼 이제 나왔어. 이래가 그토록 찾아야 되는 m 평균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밀도 함수에서는요 평균을 ex라고 안 하고 그냥 스몰 m이라고 써요. 스몰 m. 됐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 분산이 의미하는 건 뭔가요? 분산이 아까 뭐였지? 효준이가 아까 뭐라고 했지? 평균에서 떨어져 있는 뭐였지? 거리. 이 평균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들 얘네들이. 그래서 표준 편차 또는 분산은 이 기준되는 m선에 모여 있냐, 흩어져 있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때 이 그래프에 그러니까 휜새 같은 거야. 다항함수 최고차의 개수 같은 애들인 거지. 그래서 얘가 얘 분산이 1이다. 그럼 너희가 선생님 저는 y의 분산을 그릴 건데요. 얘가 한 2 정도 돼요. 그럼 분산이 커졌지? 그러면 이 분산은 어떻게 돼야 돼? 평균에서 넓게 퍼져야 돼? 줄어야 돼? 분산이 커졌다는 얘기는 거리가 넓어졌다는 얘기니까 분산이 2인 녀석을 만약에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렇게 넓게 퍼져야 돼. 그러면 선생님 저는 Z에 얘가 0.1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분산은 또는 표준 편차는 평균에서
이 평균에서 이 평균 축을 기준으로 얼마나 모여 있냐, 흩어져 있냐를 결정합니다. 뭘 결정할 때? 이게 평균이 일정할 때. Z, X, Y, 뭐 Z, 파이만, 수학의 아침, 에? 확률과 통계 특강 듣는 애들의 평균이 똑같을 때 우리는 여기 파이만 한 요 정도, 수학의 아침 한 요 정도. 별로 안 좋은 거죠. 넓게 퍼져 있으니까. 우리는 막 그러니까 못하는 애들도 있어. 똑같이. 잘하는 애들도 있어. 어디에도 다 있어. 짙은 파이만 수학의 아침 다 있는데 대체적으로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한 애가 수학의 아침이 가장 적은 거죠. 이해됐나요?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알겠지? 정규 분포를 따른다. 확률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아, 이 확률변수 x가 셀 수 없고 범위로 표현된 애고,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확률 밀도 함수, 연속 확률 변수들은 그래프를 가지고 확률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의 모양이 종 모양이고, 그 종 모양의 특징은 평균 M을 기준으로 대칭이면서 분산에 따라서 넓게 퍼졌다가 조여졌다, 넓게 퍼졌다가 조여졌다 하더라 인 겁니다. 를 여기서 설명한 거예요. 요 밑에 거 방금 선생님이 설명. 이제 평균이 다르면 축이 달라지겠죠. 축이. 중요한 거 M 값이 일정할 때 이 값인 거죠. 딱 나왔네. Z, 파이는 수학이야지 이런 거죠. 그리고 만약에 표준 편차 시그마 또는 분산이 일정하면 수학의 아침 파이만 짙은 거죠. 평균이 가장 높은 거죠. 이해됐나요? 이렇게 선생님이 단연코 수학의 아침을 비난하려고 한 얘기는 아니고, 선생님이 면접 갔는데 별로 그 이미지가 별로 좋진 않았어요. 수학의 아침 원장님의 이미지가 우리 지트 원장님의 이미지와 약간 선생님한테 수학의 아침 원장님이 뭐 해보려고 했더라? 원방 원해방정식을 설명하래. 근데 뻘쭘하게 여기 왔어. 이만해 진짜. 강의실 이만해갖고 여기 앞에 앉아 계셔. 혼자 원해방정식 설명하겠습니다. 막 써. 근데 막 이래. 좀 짜증나가지고 예, 이쯤 하겠습니다 했더니 이제 해서 뭐 연봉 얘기하고 말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어. 아마 그날 같이 봤을 거야. 그래서 이제 지트로 갔지. 지트 면접. 그래서 7층으로 오래. 그래서 선생님은 지트가 7층만 있는 줄 알았어. 선생님 이런 대형학원이 처음이야. 7층 갔어. 그래서 교무실 갔는데 교무실 되게 큰 거야. 여기는 학원 강의실도 별로 없으면서 사람들이 교무실 왜 이렇게 커 하면서 하는데 원장님이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또 이제 시강을 한번 해야 돼요. 그때는 이제 좀 좁은 강의실에서 뭐 했냐? 뭐였더라? 나머지 정리. fx를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 나머지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 결국엔 fx를 3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냐? 뭐 요거 좀 유명한 문제라서 설명했죠. 우리 원장님과 되게 반응이 좋아. 막 표정도 좋고 막 호응도 해줘. 그래서 끝나고 계약하겠습니다. 진짜요? 와이프한테 안 물어보셔도 돼요. 예, 괜찮습니다. 네, 계약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면접 보고 원래는 학원에서 통보를 해주거든요. 계약할래? 우리 계약하겠다. 계약하자. 아니면 계약 다음에 다시 한번 보자. 근데 그냥 선생님이 원장님한테 저 계약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콜 해서 그냥 바로 계약했는데
어쨌든 뭐 수학이 아침에 좋지 않다는 게 아니라 무슨 점인지는 얘기 안 했으니까 수지 있지, 분단이 있지, 많잖아요. 아 전마다 원장이 따로 있어요. 그죠? 거기도 더 다르죠. 우리도 지금 3관이잖아요. 광교 원장님, 죽전에도 있죠. 죽전 원장님. 수지는 두 분이에요. 원장님이 두 분. 그 5층에 되게 잘생기고 중후한 느낌의 원장님이 한 분 계셔요. 예서반이 네 최경석 원장님이라고. 괜히 막 뛰어다니다 걸리면 안 됩니다. 원장님한테 걸리면 뭐 빼도 박도 없어요. 5층 몇 호시? 몇 호야 얘가? 아무튼 뭐 있어. 원장님 거의 높으신 분들이 많아요. 막 원장님도 계시고, 막 실장님도 계시고 많아요. 괜히 막 욕하고 뛰어다니다가 걸려가지고 털리지 말고. 나머지 한 분은 임남철. 아이고 임남철 그 분은 이사장님. 아 이사장님. 수업은 안 하시고. 임남철님은 더 높으신 분이죠. 원장님들의 원장님인 거예요. 임남철님과 같은 대표 원장님이 계셔. 사실 그 대표 원장님이 이제 처음에 학원을 개원을 하셔서 뻑뻑뻑뻑 이렇게 커진 거라서 임남철 이사장님의 부인 대표 원장님. 상상도 부럽다. 부럽다.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이해됐지? 아 작은 안 좋은 건 뭐 평균이 낮은 거 수학이 아침, 높은 건 지트. 분산이 큰 건 수학이 아침, 분산이 작은 건 지트. 그래서 평균에 많이 몰려 있으면 분산이 작은 거. 평균이 많이 분산이 넓게 그래프가 넓게 퍼져 있으면 분산이 큰 거입니다. 자, 45번 보죠. 아이고. 야, 쫄지 마, 얘들아. 자, 평균은 어때? 그냥 우리 A로 쓰자. 야, 평균은 A랑 뭐랑 B랑 같고 C랑 D랑 같아요. 근데 분산은 A랑 D가 같고 퍼진 정도가 얼추 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B랑 C가 분산이 같고 그러면서 더 몰려 있으니까 C가 D의 분산보다 더 작은 거죠. 분산 작을수록 좋은 거야. 이렇게 돼. 선생님 저 모르네요. 부등호감 완전 어디가? 그 분산 밑에 분산의 크기가 써프레이 이렇게 된다. 헷갈렸겠네. 자 이렇게 나와 이제. 자 47번. 정규 분포를 따르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m과 시그마 제곱. 그래서 정규 분포에는요 이걸 설명 안 했네. 이걸 평균이라고 하고요. 얘를 분산이라고 하는데요. 분산을 보통은 시그마 표준 편차 제곱이라고 쓰니까 보통은 이렇게 써요. m, 시그마 제곱이라고 씁니다. 알겠죠? 그럼 얘를 그려봐. 얘들아 그려. 어떻게 생겨? 정규 분포로 따르는 확률 변수 x니까 그려 그냥. 너네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려. 여기만 뭐라고 써주면 돼. 그 너희들의 기준마다 다를 거 아니야. 시그마가 좀 좁게 그릴 친구도 있고 그냥 이렇게만 그리면 돼. 끝. 그러면 얘들아 봐봐. 얘도 어쨌든 확률 밀도 함수니까 이게 무한대로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꽂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점근선입니다. 얘가 점근선이에요. 그러니까 저기부터 여기까지 다 몇인 거야? 합치면 1인 거야. 그럼 좀 어려울 텐데 요만큼은 몇일까? 2분의 1인 거야. 요만큼은 몇일까? 2분의 1이야. 왜? 대칭이 됐죠? 그러네요. 야야야야 이거다. 8과
12의 확률이 똑같대. 8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럼 만약에 8이 여기 있다고. 그럼 8보다 작거나 같은 값은 뭐니 해도 뭐보다는 크겠어. 2분의 1보다 무조건 크겠지. 이거 2분의 1 먹고 요만큼이니까. 10이는 한 요 정도 있겠지 당연히. 요만큼은 2분의 1보다 작으니까 이건 돼 안 돼? 안 돼. 아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야 돼. 8보다 작거나 같은 값과 12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이렇게 같아져야 되겠지. 아 그러니까 우리 평균 몇? 10. 옳지 10이더라. 얘들 우리 평균 이거와 이거의 가운데 값 구하는 거 맞죠? 이렇게. 시그마는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시그마가 뭔지에 따라서 이 값이 바뀌냐? 안 바뀌어요. 안 바뀌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기네. 뭐 이런 얘기를 다 했는데도 아직 2시간 반이 남았네. 어떻게 하지? 뭔가 갇힌 것 같은데? 시공간에 우리가 갇혔어 지금. 11시. 어? 11시. 11시 10분. 뭐? 원래라면 지금 종이 쳤어야 되는데 쉽지 않네. 자 보자. 지금 11시 정도 되지 않나요? 11시 10분? 11시 48분. 아 48분이야? 아 새끼 잘못됐나 보네. 원래는 좀 되는데. 자, 야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그 문제가 있어. 봐봐. 얘들아, 니네가 이제 머릿속에 정규분포를 하나 그려봐. 1,2의 제곱이라는 정규분포를 선생님 그려볼게.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여기까지 머릿속에 그려졌지? 확인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1,2의 제곱이. 근데 어떤 확률을 구하고 싶냐면 선생님 요 확률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 그러면 오 그래 이거지. 네. 그래서 내가 막 공학 계산기를 쓰고 막 GPT한테 물어봐가지고 요 넓이를 간신히 찾아서 알려줬어. 야 한 0.67 뭐뭐뭐 정도 되더라. 그 또 한 녀석이 와가지고 아 선생님 제 정규분포는요 3,5제곱이거든요. 아 그래? 그래서 또 이게 5제곱이니까 좀 넓게 그렸어. 그래서 여기가 3 했는데 선생님 너는 선생님이니까 요것도 구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 잠깐만 해가지고 0부터 3까지 동작 그래프만 계속 그리고 막 적분하고 막 물어봐서 네 평균은 0.235 뭐뭐 되더라. 또 한 새끼 와서 또 물어보고 한 새끼 와서 또 물어보고 하면 이게 돼? 안 돼. 매번 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딱 뭐 해놨다. 표준화를 시켜놔버렸어. 선생님이 부지런하게 넓이를 싹 다 구해놨습니다. 이 둘러싼 도의 넓이들 딱 보자마자 0.67, 0.38, 0.12 이렇게. 언제? 그래 근데 이걸 넓이를 구해놨는데 이거의 문제는 지금 뭐냐면 평균도 달라, 축도 다르고 분산도 달라. 힘새가 다르니까 넓이도 계속 달라지겠지. 아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 야 그러니까 표준화를 시켜놓자. 그래서 표준화된 정규분포라고 해서 표준 정규분포라고 하고 이 표준 정규분포는 또 정해져 있어요. 얘로 고정입니다. 표준화를 시켰다. 아 평균을 몇으로 만들고 0으로 만들고 표준 편차를 몇로 만든 거야? 1로 만든 거야. 이게 표준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를 따른 녀석들을 표준 정규분포라고 하고 이 녀석들은 뭐가 됐다? 표준화됐다라고 얘기합니다. 표준화되었다. 그 표준화되었다. 표준 정규분포를 표준화가 되었다 Z라고 합니다. X가 Z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x가 z로 바뀌어버렸다. z의 약자가 뭐 그런 걸까? z 어디 있어? 어? 121페이지 121페이지에 있어? 뭐라고 써져 있어? 표준 정규분포 약자는 안 나와 있어? 그냥 좋은 의미를 갖겠죠. 어쨌든 좋은 의미를 가진 거죠. 그래서 확률 변수 x는 뭐 이런 거야. 확률 변수 x가 얘들아 얘도 정규 분포를 따라요. 선생님 얘도 정규 분포 따르는데 얘가 3,5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단 말이지. 그래서 매번 확률을 계산하려고 너무 힘들어. 야 이거 표준화 시켜줘. 그러면 x가 z로 표준화가 되면서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로 바뀌는 겁니다. 선생님 그럼 어떻게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x를 z로 바꾸면 돼요. x가 z로 바뀌는 순간 평균이 0으로 표준 편차가 1로 바뀌지. 그래서 z 표준화는 어떻게 시키냐? x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이게 z예요. 외워야 해. 왜 이렇게 되는지는 의미가 없어요. 표준 편차 어떻게 보면 표준화 어떻게 시킨다? 확률 변수 x에서 평균을 빼고 자기의 시그마로 나눠버리면 그때 다시 평균이 0이 되고 표준 편차가 1로 바뀌어요. 자 그럼 봐봐. 3부터 5까지에서 내가 아까 어떤 평균을 구하고 싶었냐면 0부터 3까지의 평균을 이게 확률을 구하고 싶었어. 그럼 이건 계산이 안 된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 얘를 표준화를 시키면 p x가 x에서 m을 빼고 시그마로 나눈 게 z지. 그러면 0에서도 m 빼고 시그마로 나눠 x도 m 빼고 시그마로 나눠 3에서도 m 빼고 시그마로 나눠. 왜? 똑같은 거 빼주고 또 나눠주면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얘를 z라고 쓰겠다고. 우리가 표준화 시켜버린다. 그럼 몇부터야? 이게 m이 아까 3이었지? 여기가 5였어. 그럼 얘는 몇부터? 나 여기 5. 미안. 저기서 여기가 3. 쏘리.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5분의 3부터 표준화된 정규 분포가 몇? 0까지. 요 확률의 넓이랑 같아진다고. 선생님 그럼 이게 뭐라요? 뭔데요 얘는? 마이너스 0.8부터 z가 0까지의 확률이야. 책맨 뒤로 가봐. 160페이지. 넓이. 이거 어떻게 읽냐? 0.288에 그지? 느낌 오지 얘들아. 니네 이런 표 많이 봤을 거 아니야. 0.8 땡땡 0.81 0.82 0.83 이렇게 해서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선생님 0.8 땡땡이 의미하는 게 뭔가요? 요게 0부터 z가 요 값까지. 만약에 나는 0.8을 요 넓이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0부터 시작해 무조건. 여기에 이 범위에서 넓이들은 0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만약에 니네들이 0부터 z가 0.91 구하고 싶어. 그럼 어디요? 0.91 0.3186으로 넓이가 계산돼서 나와봐요. 이 확률이. 근데 뭐는 없어. 음수는 없어. 그럼 이제 그려보는 거예요. 표준화를 된 녀석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1인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마이너스 0.8부터 0까지 요 넓이였어. 근데 요거 대칭시키면
0.8도 똑같이 요 녀석과 요 녀석의 넓이 똑같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0.8 넓이가 0부터 0.8 넓이가 몇이야? 0.288이니까 여기 넓이도 0.288이라서 평균도 0.2881이다 라고 쓰는 거예요. 이해되나? 아, 쌤 그럼 이 표는 당연히 이 표는 당연히 외우지는 않고 필요한 값들만 문제에 박혀 있습니다. 이 표를 갖고 들어가진 않아요, 여러분. 자, 해볼까요? 다 했어 이제 얘들아. 어디 있어? 표준 정규 분포. 이게 뭐야? 이해됐지? 이해됐어? 얘들아 그럼 이것도 구해봐. 그 표 아니 그 표 160페이지로 가서 연습 한번 해. P 1부터 2까지도 한번 구해봐. 그 표를 보고 구해. 표를 보고 나와 있잖아. P 1부터 2까지. 이거 맞춘 사람은 5분 쉬고요. 선착순 한 명입니다. PZ가 1부터 2까지 해봐. 그림을 그려봐야 될걸? 얘를 그려봐야 될걸? 요거 선생님이 그려본 거. 너희가 원하는 게 1부터 2까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왔어? 몇이요? 0.1 3 5 9 맞는지 한번 볼까? 표가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될까? 표준화 Z를 썼다는 얘기는 가운데 값이 무조건 몇? 0. 그러면 1부터 2까지니까 요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지. 근데 우리 표에는 0부터 시작한 애들밖에 없어. 0에서 0.2, 0에서 0.3, 0에서 0.4.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구하면 되지 않을까? 0에서 2까지의 요만큼의 넓이에서 0에서 1까지의 넓이를 빼면 요게 나오는 거 맞아요? 그 값이 몇이야? 이게 0.135야? 아 나도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5분 쉬었다가 합시다.